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에 기준 그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이제 행안부서를 하고 있는 무슨 말기업이 어떤 형태를 할 건지, 아니면 기업성이 좋은 부분을 갖 건지에 대한 거, 아니면 그걸 복합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SBA 관련돼서 가게 되면은 그 SBA를 여기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말기업들도 그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거기서 항목도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사회적 경제 간 협력이나 지역사회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측정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법인명하고 법인 단체명이 있는데, 말기업이 보면 말기업명하고 법인명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홍도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구분을 해가지고 법인명하고 한 칸을 말기업명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형태 보시게 되면 이제 재단법인이 있는데, 재단법인이 있는 여기 항목에서 넣어야 될지를 갖다가 지침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기업은 비영리 그 법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게 수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있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설문지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말기업 설립 행정 절차,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비 말기업을 근거로 둔 건지 확인이 좀 돼야 되는데, 예비 말기업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행안부 말기업이 1차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3페이지에 마케팅 현황 2번이 C2번 말기업 적정성 기업성의 마케팅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하나를 좀 공공기관에서 얼마만큼 구매를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판매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전체 매출 중에 퍼센테이지로 좀 질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말기업도 그 지자체에서는 그 경영성과 평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면 31기 시군 중에서 이제 어디가 그런 걸 갖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페이지에 핵심 사회적 가치 1번에 보게 되면은 좀 전에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말기업 현황에 보게 되면 아마 기본적인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참조해가지고 좀 내용들이 보완되거나 빼거나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의견을 드리고요. 6페이지에 제일 아래는 3번과 그 다음에 7페이지 5번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전에 설명을 하신 부분이에요. 실제 이제 그 말기업들 중에 보면은 소농들의 농산물 판매 중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5번 항목에 있는 것들이 3번하고 연결이 돼야 될지 안 될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번에는 아마 여기 지역 주민들, 이걸 분류의 체계가 어떤 그 우리 통상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명칭이라 그러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4번 수혜자에 대한 부분이 8페이지 3의 관리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그 사회적 기업에서 지표를 가지고 측정하는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를 좀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항목별로. 뭐 예를 들면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사회적 기업에서는 하는 것들이 뭐 이사회를 몇 번을 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미션, 비전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규정화가 되어 있느냐, 그 규정을 갖다가 실제 운영하느냐, 이런 걸 측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걸 몇 번을 했느냐기보다는 어떤 이사회를 운영하는 구조가 있고, 근데 이게 앞에 거하고 충족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근데 그걸 좀 검토하시는데, 운영 규정이나 미션 비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앞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주면 좋겠다.
그 마을기업 유형에 대해서 혹시 지금 현재 범위, 예를 들면 한 지역의 마을기업으로서 충족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설문조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기업 자체가 연도가 계속 가다 보면은 마을기업 구성원 중에 연령대가 높아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을기업 자체가 연령대가 높아서 나중에는 내 출자금을 돌리도 나는 이제 빠질게라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의사결정이 안 돼요. 원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전제로 그 마을 기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전제로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행안부에서 마을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래야 그 다음 이제 자기 마을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면 설문이 좀 빨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쓸 수 있는 란, 그러니까 마을 기업을 설명해주고 자기 마을 기업이 어느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기 제품에 대한 소개란이 없어요. 그리고 내 제품은 어떤 유형에 맞고 퀄리티가 어떻게 된다는 자가 진단 정도는 해줘야 나중에 이게 크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좀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좀 제품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는 자기 그 발전성까지 같이 내놨으면 좋겠다. 이번에 하는 김에 그걸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뭐 보면은 공동체성이 어떻고 운영면이 어떻고 이제 다 그거는 여기 또 그렇죠. 여기 SV 평가라든가 사회가치 척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 아마 쓰기가 쉬울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한참 설명해주고 이해를 못하면 못 쓰는 부분이니까 엉뚱한 말을 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비하고 인증마을 기업들하고는 고민하고 응답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한 설문지에 담지 말고 분리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 질문으로 가야 되는 거하고 예비 같은 경우는 인증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분리한 설문지로 별도의 질문을 좀 맞춤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용어를 사용하실 때 영어는 안 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수 응답하고 복수 응답이잖아요. 근데 이게 설문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게 응답할 때 좀 갑자기 막힐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한 개만, 2개 이상이라든가 조금 이게 좀 현장 감수성을 좀 반영한 표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목은 많은 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먼저 이렇게 얻고자 하는 각 항목의 목표가 기대가 있잖아요. 좀 그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문으로 좀 정돈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업 현황에서 좀 추가됐으면 좋겠는 게요. 여기는 지금 고용 부분만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기업성을 담보할 때도 빠져 있는 내용이 우리 생산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정책 지원이나 사업 지원으로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 뭐 이제 공장을 갖고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제조 시설을 직접 갖고 있는 건지 OEM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게 공간 안정성 때문에 자산한 문제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연동돼서 애로사항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산 현황에는 우리 이제 인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 식품 분야는 해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거고, 비식품 분야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보유하고 있는 생산 현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이거에 맞춤형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시장 현황인데요. 뒤에서 이제 애로사항에서 우리가 뭐 시장이나 뭐 이런 걸 보는데 그만 앞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 현황에서 이제 공공시장 진출하고 민간 채널로 들어가고 있는 거에 좀 비중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생산력 현황인 해서 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좀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원 사업할 때 시장 확보와 관련해서는 나라장터 등록이라고 하는 사업과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조금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업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업 현황에는 생산력과 시장 현황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은 기업 현황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확인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체계에서는 지금 마을기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을 보면 설립에 관한 사항하고 설립 이후 운영에 관한 사항이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범주화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이거는 이제 마을기업 요건을 갖고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위 항목하고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지침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중복되지 않게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가 기업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우리가 이제 생산을 봤잖아요. 생산 현황과 그다음에 그 생산 현황 이전에 이제 일단 비즈니스 모델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럼 수익 창출은 서비스 판로 개척, 뭐 경쟁력 강화 결국 수익 창출을 내오는 건데 그러면 수익 창출이 이게 하위 항목인 건지 이런 층에 관한 문제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좀 정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동체성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문제도 다루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지역성하고는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왜냐하면 중앙부원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답변의 일관성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회공헌 활동만 하면 공공성이 확보되는 걸까? 우리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만의 기준과 지침이 좀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공성은 오히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즈니스의 연관성으로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지역성이 결국은 공공성을 담보할 거고 지역의 참여, 주민 참여를 연결할 거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 여기도 결사 없이 비즈니스 없다라는 데거든요. 그러면 질문의 순서도 좀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애로사항도 그런 맥락으로 좀 다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사회적 가치도 앞에 우리가 전제했던 생산력이라든가 시장 현황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자기 역량 투입 문제라든가 이런 좀 메인에서부터 계속 좀 질문들이 일관되게 좀 다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뭐 우리가 투명성을 판단하거나 국민들이 참여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 이 문제들이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투명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는 걸 오히려 지표로 지문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냐 그러면 정관에 오히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걸 것 같아요. 정관의 내부에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정관에는 어떻게 명시가 돼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관에 명시한 그 횟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켜지고 있는지를 어떤 걸 기준으로 답하게 할 거냐에 대한 주관적인 배제시키는 수 있는 지문으로 구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가치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역사회 이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사회 가치 수혜자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핵심 가치도 이게 보면은 어떤 건 유형이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핵심 가치를 선정하는 내부 과정이 있었는지부터,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어떤 걸 주되게 했는지 이게 다르거든요. 인큐베이팅 과정이. 그래서 좀 그런 것과 연관되지 않으면 마치 가치와 사업이 동떨어지는 것들을 해석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책은 이 핵심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실제로 걸맞는 뒷받침을 하고 있고 지원 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는지가 이게 좀 환경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모든 책임을 다 기업한테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놓친 거 하나가 척도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홀수 척도로 가게 되면 보통으로 수렴이 되는 경향이 커서 홀수 척도는 안 썼으면 좋겠고, 만약에 홀수 척도를 쓰시고 싶다면 더 늘려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르게 또 많이 쓰는 방법이 10번까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척도 문제 보통으로 수렴되지 않게끔 하는 척도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그냥 읽다가 갑자기 그냥 눈에 띄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좀 배타적 지문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했던 게 이런 예시인데요. 성과관리 전담 인력이 없다. 이 질문과 두 번째 비용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자원이라고 했을 때 또 사람도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읽는 사람이 2번 외의 걸로 고민하게 하려면 비용을 얘기했으니까 예산 부족이라고 하는 게 더 명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혼란이 되지 않게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회적 성과 관리가 우리는 이제 사회 성과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거 통일시켜 주시고요. 그랬을 때 행안부 지침에 사회 성과가 정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회 성과의 인식 통일을 전제를 해줘야 응답에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박 이사님도 그런 사전 정보를 좀 정리해 주는 거가 왜냐하면 정의와 관련된 부분은 정의를 제시해야 해요. 그래서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 마을기업 성과 관리가 마을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판단하는 이유인데, 이 판단하는 이유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성과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 갖고 내가 판단해야 되지라고 하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육이 일상적으로 되는지, 이거와 관련된 교육이 개설되어 있는지, 성과 측정과 관련돼서 무슨 이렇게 뒷받침되는 뭐 컨설팅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영역을 봐주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가 명확해질 거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그거하고 또 연동돼서 뭐 교육이 안 돼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의 문제가 항상 실태조사를 왜곡시키는 거에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정책 만족도 보시면
지원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기관 행정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행정 서비스 말고 우리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성장 지원을 한다고요. 그 부분에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현장하고 다시 조금 좀 보셔가지고 지원 정책에는 영역이 저기 뭐냐 교육 역량을 높여주는 거,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주는 거, 기업의 역량을 높여주는 게 있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범주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거 지침을 사용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원기관의 행정 서비스 역시도 조금 더 이게 그거는 우리 이제 센터하고 조금 더 얘기하시고, 사업 지원도 아까 우리가 생산부터 물어봤잖아요. 그럼 시설 지원이 있는지, IP 지원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무슨 자산화 지원이 있는 건지, 이런 게 들어가야 실태조사의 맥락이 맞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기업 현황에 맞춰서 기업 현황을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부합시키기 위해서 센터의 사업들은 정책의 내용을 담보하고 있고 이 간극을 메꾸려고 하는 걸로 사업이 짜여져 있는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 성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마을기업의 사회 성과가 높아, 이걸 우리가 어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시도해 본 게 사회 성과를 측정해내는 거란 말이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게 어렵구나, 잘 되고 있구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런 좀 목적성에 맞는 질문이 됐습니다. 네,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가 실태조사에 워낙 뒤었기 때문에요. 달랐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있는 이건 실태조사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상태가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이 기업의 상태가 기업의 개별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정책에서 고려하고 있지 못한 게 뭔지, 이게 애로사항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은 어떤 공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도 우리 다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용역 주거나 보조하거나 이런 거예요. 우리 없는 게 많아요. 개발비도 없고 뭐 등등등.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과감하게 하고 있는 편인데 이걸로 어떻게 생산력을 높여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는 정책에 우리는 정책 제안을 할 거거든요. 야, 지금 이런 정책 필요하고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상응으로 사회가치 측정하고 성과관리 보고서 내게 해야 된다. 이거 세트로 가야 되고 이게 법률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지침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거다. 우리가 요구하려고 하는 최종 결과물들은. 그래서 그걸 반영한,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획된 실태 조사라고 하는 거 좀 많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답할 때 각각의 우리가 이 차별성을 보고 싶다면 우수기업만을 위한 질문이라든가 뭔가 이게 있어야 개선 사항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교차 분석하면서 여기가 우수기업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질문할 때를 그렇게 해서 조금, 그리고 예비 마을기업은 질문지를 얇게 해주세요. 문항수를 좀 통제해주세요. 이분들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우선 중요한 거는 너 갈 거야? 마을기업? 어디까지 너네가 간주할 수 있어? 지금 어느 상태야? 이걸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실태거든요, 그 사람들. 너 비즈니스 모델, 니네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야?
너 이거 예비 이렇게 태우는 거 교육받고 너 바로 가는 게 이 프로세스의 합리성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절대로 내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예비의 질문지도 확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런 내용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리시켜가지고